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시장도 사실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이제 업종 테마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주식을 사야 되냐 쫓아가야 되냐라고도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똑같습니다. 과열입니다. 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무상 증자를 한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무상 증자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회사에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주주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상 증자 자체도 최근 들어서는 급등이 나타난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 이런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과열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시장에서 뉴스라든지 어떤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처럼 무식하게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간다. 이거는 거의 투기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를 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수 0.3% 하락한 213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이 10조 8천억, 거래 대금이 갑자기 확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가 큰 폭의 급락, 그리고 화요일 날이 큰 폭의 급등,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은 시장에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 정도 된다. 변동성이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른다가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외국인들이 1,900억,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소폭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무렵에 베이시스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 베이시스를 유지를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약 3,000개 가까운 매수를 하면서 약 13,000개 정도의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강보합 정도, 코스닥은 이제 반대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 대금 역시 10조. 코스닥은 어느 정도 거래 대금 꾸준히 유지가 된다 정도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를 했다가 되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하고 이제 고위급 비밀 회담이 있었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진전된 관계가 될 것이다. 비공개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뭐 건설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확대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감을 완화시킨 모습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소폭의 강보합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증시도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하락을 좀 나타내는 흐름도 있었다가 또 반등을 하고 또 그 전날에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상승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보합권 전후에서의 흐름을 보여준다 된다. 그만큼 현재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방향성을 현재는 잡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제한적인 구간에서의 등락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감소세는 지속이 되었다가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다가 되면서 실제로 미국의 실업 그러니까 고용지표 이쪽이 가파르게 회복되지는 못한다. 즉 미국의 경기 자체가 빠른 회복은 힘들다라는 걸 보여줬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로 역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그 전날에 크게 하락했었던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보였다 되고 통신이라든지 약간 보험이라든지 약간 방어성 종목들이 강세를 소폭 나타냈다 됩니다. 반면에 코로나 관련돼서 여행이라든지 뭐 숙박 이런 쪽에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였었던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하락한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어졌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되었고 유가는
현재는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약보합 정도. 그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세, 원달러 환율은 어제 1210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환율에서는 1212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볼 때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에서 상승 마디를 어느 정도 뽑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한번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었다가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급락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인데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정상화된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왔었고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니까 다 좋아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면서 올라왔었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은 너무나 가파르게 하니까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락이 세게 떨어질 때 우선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쏟아졌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났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 역시 하락폭이 61.8% 자리 때까지 올라오고 현재는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증시가 앞전에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들어올 때 19마디로 움직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그런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상승 일수만큼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가격 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변곡이 끝나고 나서 어저께까지가 8거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주 반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시장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됩니다. 실제로 S&P 지수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달, 2월달까지죠. 이때까지 계속해서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을 때 이때가 평균적으로 61선가의 이격이 약 105.5 정도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무너졌다가 급등했다가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1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단계적으로는 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럼 얼마 정도 떨어졌냐? 108.3 정도 이제 내려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앞전에 116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 된 거고 예전에 상승 추세를 뽑았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높다 정도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다 포함할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보도록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시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2월 달까지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에 뛰었을 때가 105에서 107.5라는 이격을 갖고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던 케이스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너지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117.3이라는 수치까지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고가 라인 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3거래일째 나타내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 112.5까지 좀 떨어졌다 되죠. 다만 여전히 112.5라는 수치가 이격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숨고르기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쪽이 무게가 더 실린다라고 보십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다음 주는 더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이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여전히 공백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멘텀 공백 구간에 들어갔을 때 시장에서는 그 다음번 겨우 6월달이 거의 끝나간다는데 그때는 하반기 7월달 이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숨고르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은 역시 국내 증시라든지 미증시라든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국내 증시 바로 볼까요?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도 이격으로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까지 시장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1월 달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일부 주도주가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05.5라는 이제 이격을 나타내면서 꾸준히 올랐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상승 조정 상승을 하면서 117까지 올라갔었다 되죠. 그러나서 현재는 110까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역시 예전에 상승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이격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 만기일 날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거래수를 하면은 역시 매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한번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지 밟고 반등 그리고 나서 현재는 상승폭의 하락폭의 62.8%짜리대에서 여전히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지수를 이제 와서 보면은 2월달, 3월달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꾹 이어져 왔다가 되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랫자리 하단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셨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었느냐 못 끌고 왔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시장이 너무 무너져서 사실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와이프가 이때 했던 말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했던 말에 그러면 안 올라가냐고 올라간다고 그럼 뭐가 걱정이냐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말이 굉장히 바빴었다 지인분들이 처가 쪽 지인분들이 주식 투자하겠다고 계좌를 만들어달라 하도 요청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바빴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처가 쪽 지인분들이 계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목을 이제 채워드린다 해서 포트를 짜드릴 때 이분들이 꼭 하나를 넣어달라고 한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시장에서 1월달, 2월달까지 삼성전자가 시장 끌고 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사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넣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왜? 결국은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 반등이 너무 작았죠. 근데 그 외적인 종목들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 30%가 올라간 동안 삼성전자는 오히려 10% 정도 수준밖에 못 올랐으니까 상대적 격차를 느낀다는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1750짜리가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또 재밌어졌습니다. 수익 중인데 이제 막 연락이 옵니다. 왜? 시장에서 뉴스에서 시장이 쌍바다 맞는다.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간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 세계 공황의 대공황이 다시 재현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5월 말, 6월 초 이때 제가 미리 다 연락을 해드립니다. 저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제가 봤던 지수 2150 전후 다 왔습니다. 마무리 할 겁니다. 처음에 알겠습니다. 알았다 하시면서 다 파셨습니다. 다 파셨는데 그래서 남겨놓은 게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방산하고 몇몇 개만 남겨놨었는데 시장에서 월요일날 급락이 떨어졌는데 나머지 건 다 팔았고 방산은 또 올라간다 되니까 시장에 대한 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많으시니까 그저께부터 계속 연락 오십니다. 뭐 좀 살까? 뭐 좀 살까? 왜? 팔았던 가격보다 다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처음에는 주식을 할 때 불안할 때 시작하셨죠.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죠. 근데 이때 하셨을 때는 처음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돈 번 게 쉬운 건지 처음 알았다. 처음 하셨으니까. 60년, 70년 동안 사시면서 처음 하셨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수익이 너무 크게 나니까 계좌가 60%대 이상의 수익이 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시냐? 앞으로 일 그만하시고 이쪽으로 한 게 어떠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앞전처럼 시장에 올 거냐? 안 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움직이신 거죠. 앞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솔직히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하다가 최근 들어서 우선주 거의 그럴 겁니다.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투자를 하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1년, 2년 그 이상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서 계좌를 안정성 있게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난 거는 항상 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수익이 난 걸 빼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는 올라갈 경우는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수익 난 거를 또 빠르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시고 쉬실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익분은 빼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120%대까지 과열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는 111.4까지 내려왔다 되죠. 그래서 112.4까지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까지 과열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숨고르기, 바이언서 탐색하는 구간은 변동이 없다 되고 이 구간에서가 일부 테마라든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 기준이 뭐냐면 최소 안정적으로 10% 이상이 나와야지만 들어간다는 관점인데 대신 10% 이상을 먹을 때는 밑으로 빠질 자리가 5% 이상이 나와서 안 된다고 됩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에서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언택트라고 하는 주도주가 나왔던 시간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정말 대세 상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움직였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실제로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앞전에 금융위기를 삼아 무너지고 나서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이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다시 강세, 지수 자체가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 이 시기가 2016년에서 18년 초까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때 주도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때는 차와 정리라는 업종들이 시장에서 다 주도가 되면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 주도주가 됐던 케이스는 시세가 저점 대비 얼마씩 나왔었냐? 많이 나왔던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자동차인데 이 당시가 저점 대비 500에서 600% 나왔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400%, 500%그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시장이 못 갔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뭐 실적이 안 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필수 소비재, 음식료가 한번 강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세에 뛰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시장은 못 가는데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가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서 16년도가 화장품, 중고 시장이 본격적인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이 당시 역시 지수는 못 가는데 성장주가 부각이 되면서 역시 저점 대비 거의 400% 가까운 상승을 업종에서 나타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웬만한 기업들이 화장품 우리도 진출하겠다 얘기만 해도 급등이었고 웬만한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유상증자를 차별하겠다만 해도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살아남고 주가가 유지하는 기업은 몇 개가 되지 않죠. 왜? 성장 너무나 크게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성장주가 크게 올라갔는데 지수가 갔냐? 못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가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수가 못 갔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죠. 시총도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시총 10위 밖에 밀려 있었다가 2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이때가 실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라든지 NC 같은 게임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역시도 뭡니까? 성장주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코로나 발생 지수 무너질 때 이때도 똑같이 얘기하죠. 제약바이오는 재평가 받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는 과열입니다 얘기하죠. 왜? 제약바이오만 가지고는 지수 못 올린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져 했었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로 올라가려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 실적이 받쳐주는 가치주가 같이 가야지만 지수는 상승을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수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시장은 최소가 2,880에서 3,000원 문화에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큰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이들만 갖고는 못 움직인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실적 장세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런 성장주가 가장 부각이 된 시기가 언제냐가 되면은 실제로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금융 장세. 이때가 가장 성장주가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다음 달 하반기부터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이 변화가 나오는 이 시기에서 과열이 된 쪽은 어느 정도 실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경기 가는 쪽은 이제 슬슬 빠질 때마다 분할로 서서히 접근하면 된다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급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도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이 전망 자체가
2분기가 바닥이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7월 달에 어닝 시즌이 되는 것이고, 바닥 확인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반기 실적 장세. 이게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정부, 각국이 다 부양책을 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 갈 가능성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 장세가 나오게 되고 실적 장세에서의 진짜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쪽이 주도주야, 이쪽이 주도주야 또는 이쪽이 성장주를 해야 되니까 경기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논리는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도 하지만 성장주에 뭐든지 다 베팅한다. 이게 실적주로 바뀔 때는 경기 관료도 바뀔 때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시소 게임 하듯이 조율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 됩니다. 그래서 포트를 우리가 짤 때 한두 종목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질 거나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때는 너무나 크게 소외를 받기 때문에 항상 포트는 균형 있게 짜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느냐, 역시 투기를 하느냐가 이런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 뭐 다 알듯이 그냥 종목별 업종으로 나눠줬고 시장은 지수는 보합권 조사 끝났다. 방향성 아직까지 쳐다본다. 똑같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수급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카카오, KB금융 나눠지는데 거의 종목별로 나눠진다 쪽입니다. 공통적인 업종은 드문다가 되죠. 그 다음에 매도는 NC가 동반 매도, 차익 시험도 일부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라든지 SK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쪽도 일부 나타난다 되고, 결국 어저께 강세에 뛰었던 것들은 뭐 대부분이 개별주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없고 일부 업종별 테마별로 움직였다. 종목별 업종별로 동반 매수, 동반 매도 나타났다.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48조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돈이 많은 시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때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종과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는 별개입니다. 고객들이 돈이 많으니까 신용잔고도 당연히 늘어난다? 아니죠. 고객들이 돈이 많은 건 별개고 신용잔고가 많은 건 별개입니다. 근데 신용잔고가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났더래죠.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많은 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종목들의 변동도 커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신용잔고가 많은 거는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망 거의 차이가 없고 딱 하나 바뀌었죠. 다음 주. 더 이벤트가 없습니다. 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 탐색하는 구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 조정이 끝났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고 아니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한 번이 더 남았을 거냐 이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생각할 시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가 좋을 거냐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하신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면 되겠죠. 오늘 1시에 진단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뵙고 다음 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